최근에 임원퇴직금이 2배로 바뀌었대 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법인을 10년 이상 운영하신 대표님은 또 바뀌었어? 자주도 바뀌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퇴직금은 그냥 계셔도 2배, 3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정확히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근거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개별 법인에서는 어떻게 임원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원래 상법상의 임원은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약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듯이 퇴직금도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서는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손금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원 퇴직금을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법인의 손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극적인 조항인데 법인에서는 본 조항을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서 세법의 규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시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퇴직소득을 활용해서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기업의 가치도 조절할 수 있고 근로소득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이익 이용을 환원할 수도 있고 가지입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법에 따르면 상법상의 절차를 지켜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과거에 일부 법인 대표님들 중에는 정관 변경을 통해서 퇴직 시나 또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작게는 6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퇴직소득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제한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2년 1월부터는 임원 퇴직금의 배수를 3배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이후부터는 2011년 12월 이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를 적용한 퇴직금을 받고요.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 배수, 즉 연봉의 10분의 1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은 정관의 규정도 없고 소급도 안 되니까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2011년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은 무조건 연봉의 10분의 1, 즉 한 배수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소득세법이 다시 개정돼서 2011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이미 있던 정관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퇴직소득 금액의 2011년 이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따라서 2011년 말까지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아서 2011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한 배수밖에 적용할 수 없었던 많은 법인들이 2015년 소득세법의 추가 개정 이후에 뒤늦은 정관 변경을 통해서 퇴직금 배수를 3배로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에서는 작년 말 5년 만에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15년 개정한 선택사항 그대로 두고요.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2020년 1월부터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까지만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 3배고 2020년부터는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2배로 된 겁니다. 퇴직소득 인정 한도의 30% 이상을 축소해버린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대표이사와 임원 퇴직금 한도는 2배라고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세무당국에서 임원 퇴직금 배수를 2배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의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상법 절차에 따라서 정관 변경을 통해 임원 퇴직금을 정해 놓아야 하고 해당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퇴직소득 인정 한도 이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만 놓고 본다면 정관에 임원 퇴직금 배수를 3배로 하든 2배로 하든 아니면 5배로 변경하든 모두 송금 산입이 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배수가 몇 배든 관계없이 모두 비용 처리가 되고 법인세는 안 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 배수를 정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한 배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소득세법상 한도입니다. 2배라는 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정관에 2배를 초과하는 배수를 해놓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적용을 받고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처분을 받아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2020년부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인정 한도가 2배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3배로 되어 있는 법인의 정관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3배로 변경해 놓았으니 나중에 퇴직금 지급 시 2020년 이후 퇴직금은 2배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확실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퇴직소득 계산 근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산출 근거인 연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 연봉이고요. 2020년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산출 근거인 연봉은 향후 퇴직할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의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전에 변경한 정관은 거의 대부분이 변경 전에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을 산출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 시에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산출하게 되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의 평균 연봉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 연봉이 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퇴직소득 한도 초과가 발생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평균 연봉과
향후 퇴직 시에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평균 연봉이 동일하다면 한도 초과는 발생되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관에는 배수가 3배로 되어 있는데 정관 규정 변경 없이 임의로 2020년부터의 근속 기간에 대해서 2배를 적용해서 퇴직소득 지급 시에는 세무당국에서는 정관 규정을 우선시해서 배수가 3배로 되어 있는데 2배로 가져갔으니 한 배수는 법인에 반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에서 그 한 배수만큼 이익을 봤으니까 한 배수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정관을 보유하고 계신 법인이나 기존의 정관 변경을 통해서 3배로 되어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법인은 무조건 정관 변경을 하셔야만 2019년 이전 설립법인은 임원 퇴직소득을 3배와 2배로, 2020년 이후 설립법인은 2배로 지급할 수 있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도 적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률이 마찬가지겠지만 세법도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실질과 요식행위 두 가지를 다 겸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면 법인은 임원과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법상의 절차를 따라서 상법과 세법상의 절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개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 반영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원과 주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임원 퇴직금을 받으면서 소득세도 적게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 중에서 증여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